그럼 이런 분해 요소가 많아서 평소에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피부에도 술에 의한 악영향이 적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해독력이 좋은 사람들이 먹는 양도 많아지고 결국 이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양도 많아져서 우리 몸과 피부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부야 놀자 피부과 전문의 최중현입니다. 벌써부터 활기찬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요새 연말 연초 약속자리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두 즐겁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람들과 이렇게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요새는 좀 정신이 없어서 그런 자리를 사실 잘 못 가졌더니 많이 그립습니다. 12월, 1월이 되면 우리가 빨간 점, 파란 점으로 빼곡하게 일정이 많이 채워지시죠? 회사 송년회다, 동창 모임, 가족 모임, 친구들이랑 호텔을 잡고 송구영신 파티도 하시고요. 그래서 사실 이맘때가 되면 피부과에도 특정 환자분들이 많아집니다. 원장님, 요새 술자리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얼굴이 계속 붓고 가려워요. 눈꺼풀이 따끔거리고 화끈거려요. 그리고 좁쌀 여드름이랑 트러블이 계속 올라와요. 화장이 안 먹어요. 피부가 푸석푸석해요. 등등 많은 불평, 불만이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술 한잔 하시는 거 즐겁고 다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술이 우리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나면 우리가 술을 먹을 때 조금이라도 내일 나의 피부 컨디션을 생각해서라도 주량이 좀 조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람도 한 스푼 넣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알코올이 우리 피부에 무슨 짓을 하는지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우리가 마시는 술, 알코올이죠. 이게 대체 뭘까요? 알코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주로 먹는 술에 있는 알코올은 에탄올이에요. 우리가 술을 만드는 기본 과정은 알코올을 발효시켜서 만들죠. 그래서 효모가 포도당을 에탄올과 이산화탄소로 전환하게 돼요. 여기서 이 에탄올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 마시는 소주, 맥주, 와인, 전부 이 화학식의 물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소주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요새 많이 드시는 소주가 뭐가 있나요? 참이슬 프레쉬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새 참이슬 프레쉬가 몇 도인지 봤더니 16도더라고요. 예전에 17도까지 봤던 것 같은데 16.5도가 되더니 요새는 더 내려간 것 같습니다. 많이 먹게 하려고 내리는 건지 아무튼 다시 이 16도 참이슬 프레쉬를 봅시다. 여기에는 그런 16% 정도의 에탄올이 들어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는 물이겠죠. 그리고 참이슬 프레쉬만의 맛을 내기 위해서 감미료, 향료, 기타, 과일이나 당 성분들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술을 제일 처음 먹은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기록은 없을 거예요. 이제 생각해보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술은 뭐라고 했죠? 포도당이 발효되면 생성되는 게 바로 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마디로 수만 년 전부터 오래 묵힌 곡물이나 과일을 당연히 먹었을 거고요. 코끼리도 발효된 열매를 먹고 비틀거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부 알코올에 중독된 원숭이들은 발효된 야자수 죽을 찾아다니면서 마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제조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져요. 기원전 7000년경에 유적지에서는요, 쌀, 꿀, 야생 과실이 같이 섞여서 발효된 술이 든 항아리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학계에서는 가장 오래된 술로 인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경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술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고대 이집트 때는 피라미드 노동자들 품삯으로 맥주를 주기도 했고요. 하루 4리터에서 5리터씩까지도 줬다고 합니다. 중세시대의 수도왕 수도승들은 기도도 하시고 맥주를 만들기도 하셨죠. 그리고 13세기에는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이 중동에서 증류 기술이 발명이 됩니다. 발효주를 가열을 해서 알코올만 모으는 거예요. 이때 드디어 위스키, 보드카, 소주같이 도수가 40%에서 50%까지 올라간 증류주가 탄생이 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축제나 제사 같은 특별한 날에만 술을 마셨고 주로 낮은 도수로만 마셨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높은 도수를 제조하는 기술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편의점에서 24시간, 배달 앱으로 새벽 3시에도 주문이 가능하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혼자서든 집에서든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가 있죠. 한국의 음주 빈도는 OECD 국가 중에 상위권입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치열해서 따라오는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문제는요, 아직 우리 몸은 가끔 이렇게 발효된 과일들을 좀 먹는 정도로만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매일 고농도의 화학물질을 몸에 쏟아붓는 현대인들의 습관이 아직 피부 또한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술을 한 잔 마시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술을 마셔도 티가 안 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어떤 쪽이 피부에 더 안 좋을까요? 우리가 술을 입에 넣는 순간 약 20%는 위에서 바로 흡수가 되기 시작하고요. 나머지 80%는 소장으로 내려가서 흡수가 되기 시작해요. 빈속에 술을 마시면 빨리 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위에서부터 흡수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의대에 다닐 때도 알코올에 대해서 배울 때는 위에서 흡수가 된다는 게 족보로 되어 있어요. 흡수된 알코올은 혈액을 타고 간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럼 간에서부터 본격적인 해독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간으로 간 알코올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단계는 알코올 디하이드로지네이즈 효소에 의해서 알코올을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분해를 시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지네이즈 효소에 의해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아세트산으로 분해가 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아세트산이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전환이 됩니다. 자, 여기서 바로 체질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술 잘 받는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 ADH와 ALDH 효소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뜻이에요. 즉 알코올을 빠르게 분해해서 취하지도 않고 얼굴이 덜 붓는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분해 요소가 많아서 평소에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피부에도 술에 의한 악영향이 적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게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코올이 해독될 때 중간 단계에서 생기는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굉장한 독성 물질이거든요. 얘가 발암 물질로 유명한 그 포름알데하이드와 비슷하네. 이 빠르게 분해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혈관을 확정시키고 피부 속 단백질을 손상시켜요. 그래서 국제발암연구소 IARC에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 그리고 포름알데하이드 둘 다 1군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숙취의 원인이 됩니다. 얘 때문에 다음날 머리가 찡하게 아프고 이제 뇌 쪽에 이데마가 생기면서 토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분해가 너무 잘 돼서 술을 먹는 절대량이 많아지면 이 중간 단계의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우리 몸에 돌아다니는 절대량도 많아진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술을 먹어도 불쾌한 게 없으니까 먹는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술을 조금만 먹어도 얼굴도 붉고 머리 아프고 다음날 막 숙취도 심하고 한 사람이 술을 과연 많이 먹을까요? 그 괴로움을 너무 잘 알기에 조금만 먹게 되죠. 오히려 해독력이 좋은 사람들이 먹는 양도 많아지고 결국 이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양도 많아져서 우리 몸과 피부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아시안 글로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우유 같은 거 분해 잘 못하는 사람들을 유당 불내증이라고 하잖아요. 비슷하게 아시아인들이 또 알코올도 잘 분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얼굴이 많이 붉어지는 아시아인들을 가리켜서 아시안 글로우라고 합니다. 아시아인들 중에 이 ALDH 효소가 좀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알코올 분해를 잘 못하는 거죠. 이제 알코올 중독자는 어디에 더 많을까요? 아시아에서 훨씬 적습니다. 왜냐면 이 아시아인은 ALDH가 부족하고 그래서 술에 의한 불쾌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많이 못 먹어요. 실제로 알코올 중독자분들 치료할 때 쓰는 이 다이설피람이라는 약물이 있는데요. 이 약물은 이 ALDH를 억제를 해요. 그래서 중간에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 일부러 힘들어지게 만드는 기전입니다. 결국 해독력이 좋아서 술을 자주 많이 먹게 되면은 이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절대량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직 손상이 커질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얼굴이 금방 빨개지시는 분들은 몸이 야 이건 독소야 그만 마셔 이러고 이제 경고 신호를 빨리 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만 술을 먹게 되고 피부 손상이 덜하게 돼요. 이런 타고난 체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떻게 마시고 그 다음날 어떻게 회복시키느냐가 피부 건강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술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의 가장 큰 문제는 탈수죠. 맥주를 많이 마시면 우리 몸에 수분이 많아질까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 항잉료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언제 나오냐면요. 우리 체내에 수분이 적다고 느끼면 소변량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알코올이 항잉료 호르몬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신 것보다도 더 많은 수분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소주 한 병을 마시면 무려 1리터 이상의 수분이 손실된다고 하죠.
결국 탈수로 인해서 피부 각질층의 수분 함량도 떨어지게 될 거고요. 1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매우 건조해지고 화장도 안 먹게 되는 겁니다. 장기간 지속되면 잔주름 생성 속도도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다음은 홍조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간 대사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일시적이지만 이게 반복이 되면 모세혈관이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고무줄을 자꾸 잡아당기면 점차 늘어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혈관도 탄성이 있지만 이게 수축 위안이 과하게 반복이 되게 되면 탄성력을 결국 잃게 돼요. 여러분들 그 술톤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얼굴이 뻘겋게 보이는 거거든요. 또 장기간 음주로 인해서 코와 볼 주변에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피부가 지속적으로 붉고 칙칙하게 보이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배우 황정민 씨 아시죠? 이 황정민 씨가 애주가로 굉장히 유명한데 예전에 방송 나오시는 거 보면은 얼굴 톤이 좀 붉으셨어요. 근데 최근 방송 보니까 얼굴 톤이 확 밝아지셨더라고요. 알고 보니 술을 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황정민 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술을 줄이면 이 술톤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술을 많이 먹으면 여드름이나 모낭염이 발생하게 되죠. 알코올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증가시키고요. 그런 피지선을 자극하고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을 악화시키는데 특히 맥주 속에 있는 효모 성분이 피지 분비를 좀 더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많은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죠. 그럼 몸에서 코르티졸 분비가 엄청나게 증가하게 돼요. 제가 예전에 수면과 피부와의 관련성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코르티졸이 분비가 되면은 피부 트러블이나 여드름이 증가하게 되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술을 먹으면서 다음날 뾰루지가 많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게 만성화되면 성인 여드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또 술을 먹으면 노화가 촉진됩니다. 이 알코올이 콜라겐 파괴를 가속화시키기 때문인데요.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이 활성산소가 다량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콜라겐을 직접 공격하기도 하고 콜라겐 분해 요소를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비타민 C 흡수도 방해한다고 하죠. 적은 양을 마시면 괜찮은 줄 알고 매일 하루 한 캔씩 맥주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매일 먹는 혼술이 이 가끔 먹는 폭음보다도 경우에 따라서는 몸에 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간에 휴식 시간이 있고 없고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2024년도 BBC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적은 양이지만 지속적인 음주가 결국 간에 손상을 주는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2, 3일 정도 내외로 줄이시면 술을 마셔도 피부가 회복할 시간을 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레드와인 한 잔씩은 건강에 좋지 않은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레드와인 한 잔이 좋은 영향력이 있는 거는 분명 맞습니다. 근데 전 그건 너무 장점만 본 연구가 아닌가 싶고요. 그 장점을 보려고 먹은 알코올이 또 한편에서는 몸을 망가뜨리는 성분도 공존을 하고 있거든요. 와인에 물론 피부에 좋은 물질도 들어있죠. 여러 항산화 물질도 들어있고 비타민도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와인 속에는 히스타민이라든지 알코올과 같이 우리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물질도 들어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제 생각에는 알코올에 의한 악영향이 훨씬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든 과하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여쭤볼 수 있죠. 원장님, 그럼 술을 완전히 끊어야 되나요? 현실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요새처럼 연말연시에는 더더욱 술자리를 피하기가 좀 쉽지 않죠. 술자리를 피할 수 없다면 술을 조금 드시더라도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관리해야죠. 그 중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수분 관리입니다. 알코올의 가장 큰 적은 탈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답은 간단합니다. 수분을 계속 보충해 주는 거예요. 술자리 두세 시간 전부터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체내 수분이 충분하면 탈수 효과가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수분을 채워두는 거죠. 그리고 술자리에서 술 먹을 때 옆에 물컵을 항상 같이 준비를 하세요. 위에서의 알코올 흡수율도 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술을 한 잔 먹었으면 물 한 잔을 먹는 겁니다. 거꾸로도 상관은 없어요. 물을 한 잔 먹고 술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술 먹을 때 친구 눈치 보지 마십시오. 친구 눈치 봐봤자 건강만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못 지우고 잘 만큼 만취하지는 마십시오. 지우지 못한 화장과 나의 피지가 아주 이쁘게 모공을 하나하나 다 막을 거거든요. 저 같으면 피부가 답답해서 자다가 깰 것 같아요. 술 마시고 안 씻고 자는 것도 다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술 먹은 다음 날에는 비타민 C나 비타민 E 그리고 페룰리탄 성분의 화장품으로 피부에 항산화 효과를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이 성분으로 항산화 관리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미백에도 도움이 되어서 많이 찾는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술자리가 계속 이어진 스케줄을 겪으셨으면 적어도 1, 2주에 한 번은 전문가에게 케어를 좀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뭐 콜라겐 부스터 시술이라든지 물광주사나 리쥬란 같은 이런 보습 시술이 이 비가역적인 피부 손상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너무 잦은 음주로 홍조가 생겨버린 분은 혈관이 이미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혈관을 정리하는 레이저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건 습관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마시는 날로 정해보시고요. 고도주보다는 저도주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술을 즐길 때는 집에서 혼자만 즐기지 마시고요. 날을 잡아서 소중한 지인들과 밖에서 적당히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임을 갖는 진짜 이유가 과연 술을 마시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잖아요.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술을 좀 현명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술을 드시더라도 수분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요. 뭐 한 달에 한두 번이든 일주일에 최대 한두 번만 그 정도로만 미리 계획하에 술자리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계획했던 것보다 부득이하게 많은 술자리에 나가게 되시면은 음료수로 좀 대체하셨으면 좋겠고요.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의 피부는 지금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모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댓글로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건강한 피부로 건강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